박정성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 석사 학위 받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경영학과에서 최상위 연합반을 맡아서 왔고요. 오늘 설명드릴 그 아까 앞에서 시간표 보셨겠지만 그 연합반 중에서 가장 또 상위권 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심화반이고, 그리고 화목에 임재현 쌤이랑 같이 아까 첫 번째 타임 때 설명드렸던 임재현 쌤이랑 같이 화목 심화반 실력반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순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연합반 맡았는데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한 30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끝나고 아까 인사드렸던 선생님들 개별 상담 원하시는 선생님 계시면은 꼭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써준 후기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 4년 동안 저에게 공부를 했거든요.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이랑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원은 1학년 선생님이 있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담당 선생님으로 바뀌는데, 저희 학원은 한 번 맡았던 학생들을 계속 다음 해 끌고 가서 그 학생에 대한 파악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학생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학원이 어떤 다른 학원과 차별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친구가 말해줬던 것처럼 내신 준비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같이 하는 게 거의 유일한 수업이다. 제가 학생들한테 방학 때 제가 지금 이제 고2 예비 고2 애들 수학 1 배울 차례잖아요. 수학 1 배울 때 수능 범위니까 지금 내신 대비하면서 그냥 수능 당장 오래 볼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 연습해야 된다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저 수시 준비하다가 정시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하는 김에 수능까지 준비하는 그 과정을 학생들한테 계속 심어주고 있고, 그랬을 때 현역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외에도 케어를 잘해준다고 이렇게 후기 남겨줘서 이렇게 졸업생 한 친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고이 올라가는 학생들, 지금 현재 예비고이 반에 월급반에서 수강 중인 학생들인데요. 중산고 학생이 이번에 2학기 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교에서 90점 넘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전교 1등 맞았다고 선생님 감사합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2학기에서는 전교 1등을 받았고, 나머지 친구들도 다 성적 많이 올랐고, 뭐 경기 여부에서는 4등급에서 1등, 4등급에서 1등을 받기 진짜 어려운데 사실 등수로 보면 한 200등 올라간 거거든요. 4등급에서 1등을. 그런 친구도 있고, 잠실고 같은 경우는 이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반이 연합반이다 보니까 잠실고 반이 아니라 연합반이라서 이 친구 잠실고는 혼자 있는데, 그 친구는 100점이 그 학기에 한 명? 서술형 점수가 조금씩이라고 깎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1점도 안 깎이고 현재 정규에서 100점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을 좀 했지만, 그래야 이제 어머님들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뭔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봐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고, 이어서 먼저 그 수업 설명보다는 어머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차이점, 그리고 시중 문제랑 내신 문제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학교별 반이랑 수준별 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 제일 큰 차이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여기가 제일 어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중학교 때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인데 A등급의 퍼센트가 막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90점 이상이면 다 A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를 조사해보면 대청중, 역삼중, 계명중, 희문중 근처에 있는 학교들만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50% 안팎, 50% 안팎으로 A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성적을 받다가 이제 막상 고등학교 가면 왜 힘들어지는가 라고 해보면, 고등학교에서 소위 1등급이라고 하면 퍼센트가 4%예요. 4%고 그 다음에 11%고 그 다음에 23%고 이렇게 등급이 차등되는데, 실제 A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냥 마지막에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5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5등급을 받는다 해도 수학을 못하는 애가 아니라 중학교 때 A를 충분히 받았던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그 5등급 받았을 때 그 뭐랄까 그 기분은 A 받았을 때랑 천지 차이죠. 사실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확인되는 건데 4%가 얼마나 어려운지 간략하게 경기고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경기고 1학년 전교생 수가 400명이거든요. 네, 반이 15반이에요. 400명에다가 4%를 계산해보면 4, 4, 16 그래서 16명까지가 1등급인 거거든요. 그러면 반 15반에서 1등급을 한 반에 한 명씩 가져가면 딱 한 명 더 남아서 사실 1등급을 계산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반 1등만 1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1등급 받는다라는 게 그냥 막연한 1등급이라고 생각했을 때랑은 이제 확실히 다르죠. 정말 어렵습니다.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급, 그 다음에 3등까지가 계산해보면 2등급이 나와요. 반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반은 1등급이 없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냥 막연한 1등급, 2등급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2등급, 3등급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4등급, 5등급 받고 선생님 저는 이미 전 내신으로는 힘든데요. 정시 준비해야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강남권, 서초, 송파 이 구역, 이 지역에서 공부하는 메리트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이 지역의 메리트는 뭐냐면 내신 대비를 3등급 이내로 꾸준하게 맞춰가는 것만 해도 공부를 지속해서 하는 힘이 생겨요. 근데 애들이 엄마 저 내신 힘들어 정시를 할게요 하는 순간 공부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매듭지어지지 않는 그 수능까지 밀어버리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신이 점수가 처음에 잘 안 나오더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끔 이번에 뭐 4등급 받았으면 다음 목표를 3등급을 해보자 이렇게라도 해서 달래가면서 2학년 때까지 지속해 준다면 수월하게 정시에서도 그때 돌아서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등급을 숫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학교 평균만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평균이 다 82점이에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절반이 90 이상이니까 다 80점 넘는 평균 점수를 나오는데 고등학교 와보면 심한 학교는 중간고사 평균이 40점대예요. 40점대라는 건 뭐냐면 30점, 20점이 수두룩한 거예요. 사실은 절반이 30점, 20점인 거예요. 평균이 40점대면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중학교 때랑은 질적으로 다른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밑줄 그었는데 까다롭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요거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중간고사 대비를 어머님이나 상담사가 드려보면은 어머님께서 저희 내신 대비 언제 들어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중학교 때랑 다르게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2주 전부터 내신 대비한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선행하다가 고등학교 거 하다가 중학교 내신 대비 2주 전에 한다 이러시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입학과 동시에 중간고사 시험 볼 때까지 중간고사 대비인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다른 선행을 일체 할 여력이 없어요. 중간고사 범위만 한 달 반 정도 해야 겨우 경쟁력이 생기는 수준. 중간고사 끝나면 뭐 다른 선행을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다음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경쟁력이 있는. 제가 첫 학원을 어떤 보습학원에서 지냈었는데 그 보습학원에서는 내신 대비를 3주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행을 나가주다가 그러니까 경쟁력이 거기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학원처럼 시작하는과 동시에 중간고사 대비를 해주고 그럼 선행을 못했던 선행은 언제 하느냐? 그거는 방학 때 방학 특강으로 지금 아마 예비고일 어머님들께서 아마 선행을 수학 1이나 수학 2나 뭐 미적분까지 했다고 하면 수학 1까지 했다고 하면 수학 2를 못한 거 어떡하죠? 하면 방학 때, 여름방학 때 또는 다음번 겨울방학 때 이때를 이용하셔서 못했던 선행을 하시면 된다. 가장 극단적으로 실용 문제집과 내신 문제집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학교에서 나온 내신 문제 보여요. 오른쪽이 왼쪽이 실용 문제집인데요. 학생들이 실용 문제집만 풀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실용 문제집에서 같은 2차 방식 문제인데 앞에 보이는 문제는 풀면 답이 잘못 나왔으면 보기에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죠. 답이 없네? 한 번 더 풀어봐야겠다. 답이 나올 때까지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시험지는 어떠냐면 정확하게 학생들이 잘못 짚을 만한 함정에 해당하는 답이 보기에 딱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2차 방식인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0이 되면 2차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A가 2가 되는 거는 답에서 제외해줘야 돼요. 모든 A 값의 합에서 2를 제외해줘야 돼요. 그럼 어머니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답의 차이가 2씩 나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설계된 함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런 문제집만 풀고 막상 내신 가서 시험 본다 하면 본인이 이제 요걸 놓쳐가지고 한 거를 알고 봤더니 이거 하나 놓쳤어 실수야 이렇게 말하고 사실은 실수가 아니죠. 선생님들이 정확히 판 함정이고 거기 걸려든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얘는 또 어떤 점이 다르냐면 위에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차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2가 돼도 되는 거예요. 2차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또 2가 되는 걸 또 답을 해줘야 돼요. 2가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로운 문제잖아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아주 디테일한 하나의 유형으로 해서 연습이 돼야만 시험장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맞춰내는 힘이 키워지는데 그런 점이 저희가 강조하는 내신 문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다. 내신 문제는 상대평가라서 가려내야 돼서 변별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 학습을 위한 문항이냐 변별을 위한 문항이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문제들만 들어있는 거를 어머님들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단원만 작년에 사용했던 교재 1단원만 모아서 이제 그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비고일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1단원만 딱 따로 빼서 거기 담겨 있는데 제가 교재를 만들 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진짜 전국에 있는 시험지 다 열어보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를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 유형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해줘야겠다 엄청 많이들 넣거든요. 본인 학교가 없을 수는 있지만 다음 단원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도 처음 보는 학교, 그러나 수학 시험지는 아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처음 소개했을 때는 서울대 의대에 붙은 친구도 저도 처음 듣는 학교의 학생이었거든요. 분당에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이 근처 학교가 아니라 연합반, 심화반의 메리트는 이제 이 수준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분당이든 저기 서초 압구정 그리고 여기 송파에서까지 여기 수업을 찾으러 온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대구의 명문고등학교 문제도 들어있고 저도 처음 보는 어디 인덕원 고등학교 문제도 들어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 문제도 넣어놨기 때문에 대원외고 학생은 제가 예전에 가르친 적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없지만도 그 대원외고 문제가 좋아서 거기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 때 모든 학교 시험지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래서 어머님들께 1단원을 올해는 다시 갱신될 거예요. 최근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넣어가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교 이름을 요걸 이제 학교별이냐 수준별이냐 어머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국어랑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국어랑 영어 과목 특성상 그 학교에서 이제 선정한 부교재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선정한 그 교과서가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 지문을 정말 디테일하게 다 분석해 주시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이 단어의 유사 단어는 이거고 이거의 반이어는 이렇고 막 밑줄까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자료를 학생들이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나 수학 시험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어 시험지 만약 경기고 영어 시험지 다녔을 때 그 경기고라는 걸 지우고 딱 보면 경기고 교과서 지문이냐 하면 경기고 영어 시험지인 거예요. 그러나 수학 시험지는 학교 이름을 지우고 올해 치러진 시험 아무거나 이제 여러 장 깔아가지고 이거 어느 학교인지 맞춰보세요 하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학 시험이라는 게 뭔가 그 학교만의 특색이 가득 담겨있는 수학 시험이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대부고는 왜 그러냐면 단대부고는 시험 범위가 해마다 완전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수학하의 경우의 수가 중간고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반에서 시험 범위가 완전 다른데 어떻게? 저도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었고 작년에 언남고 같은 경우도 갑자기 경우의 수를 중간고사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남고 친구를 1학기 중간고사까지만 가르치고 시험 범위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수학은 이 수학 문제인데요. 지금 학교가 엄청 다양해요. 세하고도 나오고 개포도 나오고 잠시보도 한영외고도 다 동일한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동일하고 출처도 동일해요. 출처도 모의고사 학력평가의 30번 문제거든요.
그게 각 학교별로 나왔고 심지어 나오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이런 문제들을 신경 써서 넣고 학교별 특색보다는 수준별로 더 맞추는 게 더 학생들에게 수학적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국어랑 영어랑 다르다. 그럼 문제는 이제 학교별 클래스를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음악여고 친구들이 좀 많아져서 연합반에서 음악여고 친구들이 많아서 음악여고 친구들만 해서 음악여고 반을 한번 꾸려볼까 했는데 문제점이 생겨요. 음악여고 반 친구들 모았더니 음악에서 제일 잘하는 레벨의 친구도 있는데 사실 기초가 너무 약한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두 친구를 한 반 안에 넣고 탐구 수업을 한다? 그럼 이 친구한테 맞춰주면 최상위권 친구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최상위권 친구한테 맞추자니 이 친구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수업 자체는 수준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업 자체는 수업 자체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이 수준별 격차가 해결될 것인가? 저는 안 된다. 수학은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그럼 학교별 특색이 생기는 건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 그거는 클리닉에서 가능하다. 클리닉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학교별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선이고 부교재에서 나온다고 해도 부교재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평가들을 모아놓은 프린트물이에요. 경기고도 그렇고 숙명여고도 학력평가 프린트고 그리고 시중문제집들도 학력평가에서 만들어진 시중문제집이다 보니까 그걸로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수업이고 클리닉이 이틀이나 있어요.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재현쌤이 일요일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약하다 하면 저 권장은 화목 수업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 가능한 시간으로 해서 주 3회를 권장하고 많이 약하면 주 4회까지도 클리닉 수업을 받아서 화목, 토일 이렇게 4회까지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격차 해소는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학교별 특색은 클리닉 시간에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연합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연합반에 대한 요거는 어차피 그 유인물로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짚고 심화반, 실력반 같은 요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력반에 처음에 들어왔다고 해도 이 친구의 그 잠재력은 제가 시험 본 거 하나 가지고는 몰라요. 첫인상 가지고 몰라요. 알고 봤더니 훨씬 더 심화반 애들보다 잘한다. 그럼 같은 요일이니까 여기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얘 학생 기준으로 무조건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에 정규 시간이 있고 토일에 클리닉이 있다는 거. 심화반과 실력반의 목표는 심화반은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반 친구들은 상등급 이내로 계속 들기를 이제 목표로 하는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반 테스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진단 테스트가 되겠죠. 이 학생의 어떤 점이 지금 부족하고 어떤 점이 잘 되어 있는지를 진단하고 학생에게 맞는 수업을 권장드릴 거예요. 시험이 잘 봤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풀이 봤더니 다 찍었다. 그런데 심화반 넣을 수 없고 추천할 수 없고 실력반 점수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력반에 있는 것보다 심화반에 있는 게 도움이 된다면 실력반을 권해드리고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진단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구성은 제가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인데요. 수영을 잘하려면 수영을 해야 되잖아. 달리기를 잘하려면 달리기를 해야 되고 어머님들 요리 잘하실 것 같은데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 책을 계속 본다기보단 요리를 직접 해야 되잖아요. 저도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기간 때는 복습 테스트와 실전 테스트 그리고 회차가 지나고 나서 진도를 다 나가면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만 하루에 3번 볼 때도 있었어요. 테스트 보고 오답하고 테스트 보고 오답하고 테스트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응도가 본인이 실력을 실컷 키워놨지만 정작 테스트 실력 발휘가 60%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본인 실력 키운 게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문제를 테스트를 볼 때처럼 애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거기 안내된 책상에 안내된 대로 이렇게 수업을 쭉 7회차까지 진행한 뒤에 이제 실전 모의 시험과 최다 오답이라 하면 반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거 내가 맞았지만 개인 오답이 아니라 우리 반 학생들 모두가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다시 모아서 반복하는 스케줄로 짜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재를 제가 해마다 계속 중간고사 1단원도 받아보신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2023년 최신 기출된 경향들을 아마 업데이트할 거예요. 곧 이제
내신 개강 전까지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새로 개정된 버전으로 2024년 내신 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두 가지 버전, 실전 심화랑 실전 실력 이렇게 나눠가지고 심화반과 실력반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예시로 잡아봤습니다. 학생들이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어떤 그 계산이 느리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내가 아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그 반응을 좀 빠르게 해주는 방법은 좀 세세한 유형으로 분류해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자료고, 문제 변형과 제작,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아까 보신 그 문제들이 원본은 학력평가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학생들이 한 번 풀고 말면, 또는 반복해서 그 문제만 풀게 되면, 원본만 풀게 되면 본인이 잘못 풀었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못 생각한 채로 그 문제를 끝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꿔주는 방법은 다운그레이드를 할 때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선생님이 그 역량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거만큼은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원들 보면 그냥 조교한테 맡기거든요, 문제 변형은.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조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문제 변형. 그래서 저랑 재현쌤이 문제 변형에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 강의 준비에 대부분을 복습 테스트 준비, 복습 테스트를 하면 수업 때 알려준 걸 학생들이 잘 소화했는지 그거를 문제 변형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그래서 출제 적중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운그레이드는 뭐냐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별표 치고 안 풀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제가 헬스장 가서 너무 무거운 걸 못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무겁잖아요. 제가 못 들잖아요. 그러면은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조금 도와주세요. 턱걸이 같은 거 제가 못 올라가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 문제 너무 어렵구나. 학생들한테 좀 스스로 풀 수 있게끔 다운그레이드 해주자. 그런 점에서 다운그레이드 해주고 원본을 체험하고 이렇게 출제 적중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를 재현쌤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이 문제는 수능 수학 2라는 과목에 나오는 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문제를 가져다가 변형까지 이제 1학년에 맞춰서 변형까지 했는데, 그게 심지어 학교에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조교가 만들려고 하면 그냥 이거에 대한 1학년 시험지만 바꾸니까 이런 문제를 접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높은 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 변형과 문제 출제에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업은 그렇게 진행되고, 학교별 특색이 담겨있는, 예를 들어서 정신여고나 양재고, 영동고, 세종고 여기에서 부교재를 선정하기도 하거든요. 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중대국어 같은 경우도 부교재를 선정하는데, 부교재가 뭐냐에 따라서 저희가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오답과 클리닉 시간에 학교별로 자료를 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에 부족한 학교의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시험 적중하는 예제도 거기에 안내됐습니다. 말씀드린 수업과 관련. 수업은 뭐 열심히 한다는 걸 제가 뭐 100번 말해봤자 뭐 어떤 객관화된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한다 이거고요. 이제 관리를 어떻게까지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까지 하느냐. 수업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를 숙제에서도 한 번 또 풀고, 그리고 숙제를 해설해줄 때도 한 번 더 풀고, 테스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변형 문제까지 놓고, 그리고 개인 오답 노트도 있는데 학생별로 다 다르게 오답 노트를 다 한 명 한 명씩 만들어줘요. 누구는 1번, 3번 틀렸으면 1번, 3번 틀린 문제를 담아서, 5번, 6번 틀렸으면 5번, 6번 문제를 담아가지고 한 번 더 풀게. 이게 클리닉 시간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학생 개개별로 아주 한 문제를 계속 끝까지 집요하게 결국엔 풀어낼 때까지, 또 이제 학생들이 저에게 문자 보내고 또 재현쌤한테 문자 보내는 거를 이제 캡처해서 왔는데, 그래서 뭐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은 제가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문자로 답해주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시험을 너무 못 봤길래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등수 너무 안 나온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실력 발전하고 있는 거에 초점 맞춰서 좀 해서 가자, 그런 마인드로 가자, 좀 다독여주기도 하고, 또 아까 너무 성적이 좋았던 애들만 이제 올려놔서 그런데, 사실 눈에 밟히는 건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는 애들이 사실 눈에 밟히거든요. 제가 한 친구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금붕고 친구인데 요즘에 좀 슬럼프에 빠졌는지 공부가 좀 숙제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이제 뭐 요즘 뭐 걱정 있냐 잘 안 되냐 했더니 뭐 게임 많이 하냐 했더니 게임을 안 했더니 뭐 시간 많이 뺏기냐 했더니 유튜브랑 뭐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시험 이제 3주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뭐 핸드폰 네가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동의하면 내가 맡아주겠다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학생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가 그렇다면 맡아주겠다 했더니 자발적으로 선생님 핸드폰 제출을 했어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러세요? 핸드폰을 요즘 핸드폰 일주일 동안 이제 없이 살겠다고 본인이 그러고 나서 머리도 엄청 빡빡하고 공부하겠다고 머리 감는 시간도 줄여서 공부하겠다고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얘가 진짜 공부할 마음이 이제 의지가 있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 맡았는데 다 돌려줬더니 다음 수업 때 쌤 저 다음 주까지 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2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그래서 이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수학이 3주 만에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2학년 때는 아마 확신을 하는데 최소 2등급은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격려해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수업 외적으로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업 외적으로도 저희가 아주 잘 케어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결석이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결석이 일어나면 보강 이런 거 당연히 바로 당일날 클래스룸을 이용해가지고 영상 보강할 수 있고 혹시 수업 때 놓친 부분도 계속 무한으로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날 결석하는 순간 보강 시작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 시간에 이번 주에 결석했어? 그럼 클리닉 시간 무조건 와서 그 영상 본 거 확인하고 영상 때 못 놓쳤던 거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수업에 대한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거. 저도 그렇고 재한쌤도 그렇고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수업들을 다 영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요거 수업 후기가 오늘 말씀드린 거 지금 딱 30분째인데 마무리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 후기를 친구들이 열심히 써줬는데 제가 간략하게 다 편집하고 짧게나마 남겼거든요. 아까 말씀 못 드리는 친구 중에 5등급이었다가 2등급 때 중등부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가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수업 교재래요. 수업 교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쌤이 직접 제작하신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 참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또 도움이 많이 된 게 매일 보는 테스트. 근데 여기도 솔직하게 써놨어요. 난이도가 상당하고 느끼고 점수 보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점수 보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이런 시간 압박 속에서 풀어가는 연습이 본인한테 되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 만나기 전에는 5등급이었고 저 만나고 나서 진짜 열심히 해서 2등급 중등부에서 2등급 받기 정말 어려운데 얘가 해서 아주 고맙게도 아주 잘 써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보면 아까 그 전교 4등급에서 1등급 된 친구도 시험 적중률이 참 좋았다. 선생님이 알려준 거 시험 나왔다. 이러고 비슷한 유형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참석받았다. 그리고 수능고 전교 1등인 친구도 이제 숙제와 테스트만 열심히 하면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말하거든요. 제 교재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이 교재만 풀어라. 그리고 시험지 받았을 때 이 교재에서 보지 않은 처음 보는 낯선 문제를 발견한다면 그거는 틀려도 상관없는 문제다. 왜? 그거는 너만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애 다 틀릴 테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괜히 거기에 시간 쏟아서 다른 문제 틀리는 것보다 과감히 그 문제 버리고 나머지 문제 다 맞추도록 애쓰면 등급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 친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아까 저랑 문제했던 제가 다독여줬던 친구인데 아무 실력이 약하니까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동기부여받기가. 그래서 제가 다독여줬을 때 어떻게 그 복습 테스트를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업 때 본 문항 중에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약한 친구들한테 잡아내고 꼭 집에 가서 복습해라. 다음 시험에 낼게라고 해주면 이 친구가 그냥 다음 시험 보는 것보다 꼭 낼게 해주면 그 친구가 그거는 꼭 공부해 와요. 그건 꼭 공부해 오니까 혼자서 공부해서 이제 맞춰내는 힘을 공부해서 맞춰낸다. 이게 학생들 약한 친구들한테 동기부여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본인도 이제 테스트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수업 교재나 수업 자료를 더 꼼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클리닉에서는 이제 본인이 못했던 거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현쌤 제자도 이제 재현쌤도 수업 때 이제 해주는 게 아까 마찬가지 턱걸이를 그냥 선생님이 턱걸이 보여주면 뭐예요? 애들이 턱걸이를 못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턱걸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별표만 치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주는 거는 재현 쌤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조금 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 고난도 문제 풀 때도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습관이 길러졌다라고 아주 이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후기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인사드린 선생님들 개별 상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은 선생님들 여기 교무실에 계시니까 강의실 한 군데에서 안내받고 궁금한 사항들